저희 남편은 화가 나면 사춘기 어린 아이가 됩니다. 11살 아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더 화가 나서 방문을 세게 닫으면서 어쩌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들어가서 왜? 한 달 반 정도를 방에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한 달 반? 어떻게 한 번만 던져요? 사춘기가 너무 세거시는데? 와. 이제 아들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닮아갈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궁금하다. 어디 계세요? 이쪽에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남편분이 어떤 상황일 때 화내고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달 반을 안 나올 정도면은. 최근에 있었던 일은 나 네. 아들이랑 그때도 싸웠어요. 저는 자고 있었고 이른 아침이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뭐 아들이 물건을 집어 던졌대요, 남편 말은. 이제 남편은 그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서 왜 집어 던지냐. 아들한테? 네. 네. 그래서 막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네. 남편은. 그러면서 방에 자기 혼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 어쩌라고 그러고. 응.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면서 너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네, 엄청 네. 크게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악을 지르고 소리 질러요. 분을 네, 푸는구나. 맞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질러요. 그 새벽에도 질러요. 그럴 때마다 막 네. 불안불안하죠, 저희는. 아니, 저희 한 달 반 안 나온 사연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4년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많았었어요. 네.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좀 예민한 상황이었거든요. 몸과 마음이 다 지쳐 네, 계실 네, 때 네, 좀 예민하셨구나. 이제 그런 시간에 네. 남편이 뭐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대체? 약간 무슨 식품 박람회 같은 식품 박람회요? 네네네 저희가 식품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매년 가는데 올해는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네. 남편이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네.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주는데 너희들은 왜 정작 내가 해달라는 걸 안 해주냐. 얘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동등해서.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방에 들어가서 한 달 반 넘게 안 나왔어요. 그 방에 모든 시설이 다 구비가 돼. 아니요. 화장실이 딸린 방도 아니었어요. 저랑 아들은 이제 학교 가거나 회사 간 이제 낮에는 나와서 활동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밖에 없으면 몰래 이렇게 나오나요? 그 영화 기생충이 갑자기.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 근처에 사시는데 시부모님도 오죽 답답하셨죠. 그래서 그 방에서 꺼내시려고 네네.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네. 직접 오셔서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어머니 아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예. 아니 왜 언제 들어갔길래 아직까지 없니? 동면 중입니다. 겨울 날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해도 안 받고 주변에 있는 저희 가족끼리 아는 지인들도 걱정이 되니까 남편한테 연락을 해도 전혀 안 받고. 확인이 안 되고. 네, 확인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아들은 그 4년 전이 좀 이게 너무 심해서 네, 그때는 저희 아들이 막 이렇게 불안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네. 그 저희 아들이 거식증이 걸리더라고요. 모습을 보고요. 네. 그때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 네. 그때 좀 많이 심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래서 이제 혼자 풀 때까지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우리 아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지, 또 어떻게 닮아갈지도 걱정인 거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남편분도 다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네. 우리 남편분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자요. 그냥 진짜 한 달 반 동안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말 동면이네. 완전히 다 접고 아. 아무것도 진짜 식음을 전폐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 하루에 한 끼. 화장실도 한 번. 아,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가. 오케이. 집에 혼자만 있으니까 집안일을 계속 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쌓이잖아요. 사람이 1이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면은 터지잖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내가 삭힐 때까지 내가 또 누군가하고 만나면 100% 싸우니까. 근데 이게 억울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빵일을 8, 9년을 했어요. 아 제빵.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망가졌어요. 2년 동안. 아 힘들지.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는 게 약간 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원에서. 아, 그러니까 한계가. 사회활동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아예 병 자체가. 아. 이 병명은 밝힐 수 없는데 네. 암 환자 3기쯤 하고 같은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 약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무너지고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아. 그 해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근데 그거를 복구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9년 쭉 했는데 네, 그거밖에 안 했는데 건강을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정신적으로 버티는 거는 저한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제빵을 취미로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 그거랑 가족,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가족에서 약간 무시를 당하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버틸 게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렇게 부비었을 뿐인데 너무 무시를 하고 아, 아내한테? 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문 닫고 한 달 쉬는 거죠.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고 싶지 않고 누구하고도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요.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은 없고 그냥 내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무리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못 버린 게 저한테 좀 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버렸어야 되는데. 저도 선생님하고 어느 정도의 농도인지 모르겠지만 좀 비슷한 감정이거든요.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노래를 한 10몇 년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저의 뭔가 근간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면 그때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요. 목소리가 빵으로 치면 너무 여유가 없어.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 선생님은 아마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에너지로 진심으로 그 8년, 9년을 했을 거예요. 만약 선생님이 좀 헛생각 있고 헛짓거리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마음은 언제 아프냐면 진심일 때만 아파요. 선생님이 그때 그 8년, 9년을 매우 진심으로 한 농도가 선생님의 아픔의 농도를 갖고 왔을 거예요. 정말 확실한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 제 거울 안에 있는 저라면 그거는 네가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응? 그건 젊은 날에 정말 멋있는 시간 보낸 거다.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그 프로젝트로는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그 길이 나 있어요. 이건 100% 믿어요. 진짜니까.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 우리의 그 시간과 결과를 앗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난 길은 절대 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수정해야 될지를 그 과정을 통해 알게 됐어. 그 일로 마음 너무 아파하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까워. 근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는 지금 필터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먼저 회복되는 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그것이 될 것 같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아내분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단한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통하는 게 뭐냐? 자연스러운 스킨십. 사실은 입으로 나올 수 없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걸 느껴요, 사람은. 남편이 스킨십을 하고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건 내가 말로써 할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긴장감을 완화시켜주는 게 반려견을 목욕시켜주었을 때 나오는 옥시토신.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남편이 있다면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쓰다듬어줘라. 요즘 유기견도 많이 돌보지 않냐.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남편이 계속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일어서야 되고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내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또 애잔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같은 사건을 조금은 안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선생님도 그 마음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최소 5번은 불러야 대답을 해요. 아니 60을 앞두고 귀도 입도 닫은 남편 때문에 속 터집니다. 제 남편 한 방에 대답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근데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또 가슴이 한쪽으로는 무너지면서 한쪽으로는 네. 또 재미있고 인류 최대의 난제이면서 결혼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 결혼만 하면 귀가 안 들리고 말수가 줄어드는 오늘도 5번을 불러야지 5번 대답을 불러야 하시고 돼요. 어디 계십니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버님은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세요. 아버님은 절대 대답 안 하시고 손도 안 드시고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떨 때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일상이. 일상이. 네. 일상이요? 네, 일상이. 저희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 이름 불러요. 오, 네, 서로. 좋다. 멋있다. 처음에 이제 조금 상냥하게. 강차윤 씨, 여보, 성설 아빠, 성호 아빠. 팍 줄여서 강 사장. 이러면 돌아봐요. 그때는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아, 화가. 예. 그리고 보통 그렇게 5번 불렀으면. 네. 네. 왜 뭐 보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돌아봤을 때 그 표정이 나 4번 다 듣고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말해. 아, 사람이 부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대답을. 우리가 대답 안 해도 그냥 쳐다보면 아, 왜 불렀어? 이게 되는 건데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부부지간에 고운 말 뭐 이렇게 아까 30대 부부들 보면서 제가 그래 그래도 그땐 참 좋을 때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들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부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정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대도 생각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괜히 죽어가는 것 같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치.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하고는 정말 난 말이 정말 너무너무 안 통해.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여자면 내가 나쁜 년이야. 나는 이런 소소한 대화를 원하는데 자기랑은 말 자체가 안 돼.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팩트가 없어. 결론이 있어.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버님 지금 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를 집중시켰어. 스무스하게. 아니 저도 밖에 나가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팩트가 없다 이런 얘기는 팩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네. 그건 뭐야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가서 돌려서.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대답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말도 좀 아주 심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언제요? 화장실 들어가는 걸 봤어요. 들어가는 건 봤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안 나. 나가는 건 못 봤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달래하신 분들도 계셨어서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사업 실패 좀 하고 좀 말수가 많이 없고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문을 있는 힘껏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가 아니고 네. 로댕 자세.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문에다가 문에다가. 어머.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변기에 앉아서 로댕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문으로 대가리를 빡 친 거네요. 아버님이 혹시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충격으로 문으로 머리를 공격당하시고. 그것도 있고 또 맞네, 그것도 있네. 또 6개월 전에 제가 중염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여기 귀에다가 호수짐 꽂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도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귀가 안 들렸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아버님 활짝 웃으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 아버님 어떻게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술을 그전에 먹다가 지금 끊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도 많이 줄고. 이제 집안에서만 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아지고 더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돌아보면은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제가 나이 먹으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작은 아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연자가 늘 강연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저 사람은 그냥 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바로 하네. 근데 사실 저는 엄청나게 많은 걸 살피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웬만하면 누구에게 미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 성격도 있겠지만 어려서 제가 너무 눈치 봐야 하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의 4, 5, 60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소리내서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냐고요? 어떻게 웃냐고요? 자, 웃는다는 것도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 안 난 거야. 나 웃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웃는 걸 본 적도 없는데요? 웃는 환경에 있어 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평생 좋아지려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필라테스를 하래요, 병원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이 우리 아내분처럼 계속 저한테 말해요. 회원님 이렇게 하시고요. 회원님 저렇게 하시고요. 재현님 지금 코가요. 자, 뱉었다 마셨다 뱉었다 마셨다. 그러다 저 한마디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회원님 제 말 안 들으시죠? 똑같네, 똑같아. 패턴이 똑같네. 들리는데. 제가 계속 있는 동안 말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죠? 그게 어머니의 강사장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할 때 남 말이 안 들리는 거지? 그때가 보면 언제냐면 사람은 귀가 있어야 듣지만 사람은 힘이 있어야 남 말이 들리거든요. 내가 힘도 있고 내 마음에 여유도 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요. 말하는 건 힘이 있어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말을 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아내가 막 또 이렇게 해버리네. 그럼 내가 감정을 꾸며서 아예 굿모닝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의 힘이. 나 근데 이렇게 못하겠어.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게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굳으면 웃지 않고 울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돼서 눈물이 탁 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제 내 영혼에서 눈물 샘에서 이게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이거 진짜 자기 축하할 일이야 여보. 당신 정말 마음의 샘에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울 때 조금 안 본 척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사랑과 연애 없이 결혼을 해서 20살부터 42살까지 애만 낳은 50대 엄마입니다. 22년간 몇 명의 아이를 낳았냐고요? 네. 무려 7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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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7남매 육아도 벅찬데 남편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진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 지난주에는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라면은 혼자 나왔나요? 김창욱 쌤, 예? 제 남편 좀 혼내주세요. 칠남매면은 사실은 거의 독립유공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칠남매 어머님 어디 계신가요? 네, 칠남매 어머님 사연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이 아버님과 어머님 칠남매면은 식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만 원 정도 식비는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요. 7명을 삼시세끼 다 먹이. 지금 큰애가 32살이고 둘째가 29, 셋째가 지금 22살이거든요. 근데 다 이제 출가를 한 상태고 애들이 이제 4명만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서 먹으면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다 하면 제가 뭐 족발도 집에서 삶아주고 떡볶이부터 뭐 로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혹시 집에 신라면을 이렇게 끓이게 되셨습니까? 아 처음에는 네. 둘만 낳고 이제 그만 낳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년을 쫄랐어요. 아, 7째를 낳자고. 네. 막내 하나 낳고 싶다. 여보 한 명만 더 낳고 그만 낳자. 그랬더니 좀 그만 좀 해. 이제 더 나면 큰일 나. 네. 그죠, 6세까지 네. 이럴 때. 그래서 그날 엄청 싸웠어요. 근데 네. 그 싸운 날 7째가 생긴 거예요? 네. 그 어머니 그 애가 말입니다. 애가 기도를 해서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손뼉도 마주쳐야죠. 네, 근데 그거는 애정 전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이가 나온 거 아닐까요? 어떠세요? 지금도 하루에 10뽀뽀는 하는 것 같아요. 10보를 하신다고요? 네. 아니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과해요. 많이 과해요. 아, 스킨십이?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걷기를 하잖아요. 네. 걸으면 손이 이렇게. 엉덩이로.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둘이 이렇게 산책, 이렇게 걷기 운동하면서 쭈물 이 말씀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완근 운동이거든요, 이게. 아 그건요. 물론 뭐 저만 더 싫어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싫지 않은 표정이니까. 근데 50대가 되고 그러는데도 누나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하고 맞아요. 저희 매형이라면 저는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 저희가 32년 차인데 그 남편한테 소가리를 엄청 한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은 또 일 특성상 새벽 5시 반에 나가면 여름에는 7시에 겨울에는 한 6시쯤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낮에는 산후조리 할 때는 그럼 저는 이제 모유를 먹이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치아가 날 때쯤 되면은 물잖아요. 이제 피가 날 때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때 남편분은 그러면 안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밤에 자고 자고 있죠. 있었죠 저는. 다른 방에서. 그렇게 7살 때 병설 유치원 보낼 때까지 한 번도 어린이집을 보낸 적이 없어요. 아, 직접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네. 와.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사춘기를 지났잖아요. 근데 애들이 7명인데 너네들은 사춘기가 한 번이 오지만 나는 사춘기가 7번을. 7번이니 니네들 때문에 나는 어떡하라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슬프지 요즘에? 계속 슬퍼. 막 계속 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저희 둘째가 저랑 좀 싸워가지고 한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어요.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저희 둘째가 집 앞에 학교까지 왔다가 저를 안 보고 아빠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한 상태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집에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럼 보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딱 바꾸고 집도 싹 옮겨버리고. 어이구. 그래서 저는 계속 울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애들만 쳐다보고 사냐. 그냥 놔. 네가 애들을 놔야. 놔, 여보, 놔. 내가 잡으면 되잖아.
속으로는 이놈 인간이 좀 중간에서 좀 해주면 좋겠구만. 나는 자식을 못 본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제가 그래서 나는 자기랑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 이제는.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는 뭐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네. 이해. 그래서 자기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예.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화가 나도 저는 좀 이렇게 열로다 이렇게 가라앉히는 성격이고 집사람이 좀 성격이 불 같아요. 한번 오르면 수그러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싫다고 말을 하고 섰는데 이거를 바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던 건데 이제 그걸 못 참은 거지 집사람은. 그러니까 풀어질 때까지 좀 사그러들 때 그때 아버님이 하시려고 한 거죠. 예. 풀어질 때까지 한 30년 정도를 풀어질 때까지.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방침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그 저는- 방임. 예. 이렇게 내두는 편이고 집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니 그런데요 제가요 저희도 3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 어릴 때 아빠가 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엄마는 나가서 돈을 버셔야 되고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엄마가 없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 애들을 다 이제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이러고 학교 가면 다른 애들 다 도시락 먹을 때 진짜 물 마시는 수준. 그렇게 굶으면서 컸는데 내 새끼들은 내가 없어도 똘똘 뭉쳐서 나중에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아기들을 좀 많이 낳게 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 스타일.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좀 어떠셔? 그럼 아프다.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 엄마는 어금니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괜찮다. 괜찮다. 왜? 결국 아들이 돈 내야 되니까.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돈이 처음에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게 더 무너져가지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너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혼자 자식 6 키우고 그리고 이제 알아주질 않으니까 젊어서 엄마가 몸과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이 뜨거운 용광로를 자기의 튼튼한 철로 감쌌는데 이제 나이가 잡숫고 갱년기도 오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돌봐주고 챙겨야 할 것은 우리의 7명의 자식이나 남편이 아니라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는 20살에 결혼하게 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 근데 우리 엄마는 내가 너무 우리 엄마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다른 애들 다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나 괜히 운동장에 막 뭐 나가서 뭐 하는 척하고 뭐 수돗물이나 틀고 뭐 땅바닥에 뭐 짝대기로 그림이나 그리고 그 세월의 그 서러움과 스산함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엄마가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막.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가서 자녀들과 멀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엄마가 우리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너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모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는데 말할 수가 없어. 왜? 이거 말하면 또 아내가 상처받으니까.
또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그럼 또 아버지는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럼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좀 해, 자기야. 손은 빠르고 입은 느려. 그러니 이제 자녀들과의 거리는 살짝 띄시고 이제 진짜 찾아가면 좋을 것은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도시락을 싸지 못했던 스산에 아는 그 아이. 네. 그 나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어떻겠느냐. 내가 벌써 50이 넘었네.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슬픈데 지금은 가족도 많아지고 남편도 있고 너무 좋은데 너 자신을 위해서도 옛날은 잃어버리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랑해 미라야. 아버님 지금 어머니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작년 3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365일 중 300일을 싸워요. 둘 다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사소한 일로 시작해도 늘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버리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막말을 해대요.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 야 그냥 꺼져.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너랑. 싸웠다 하면 끝까지 가는 저희 부부. 이 결혼 생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시죠? 한가운데. 제가 어떻게 좀 비슷하게 톤을 살렸었나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그 경상도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지라. 그냥 끄지라 이렇게. 꺼 아니고 끄 이렇게. 끄지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가요? 뭐 유행어처럼 따라오네요. 네가 가라 하와이. 끄지라. 세다 세. 근데 항상 그 시작은 사소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완전 생 신혼이다 보니까. 생 신혼은 뭐야? 결혼한 지 한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 수건 같은 거나. 수건을 어떻게 써? 저는 이제 한 번 쓰면 무조건 빨래통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남편은 한 번 더 쓸 수 있지 않나 고 걸어둬요 안에. 그게 이제 화장실 안에 있으면 좀 꿉꿉해지고 냄새 안 좋고 또 자기 한 번 더 쓰겠다고 식탁 의자 같은 데 슬쩍 널어둘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수건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싫기도 하고 그런 걸로도 싸우고. 치약. 저희가 벽에 짜게 거리가 있는데 그걸 꼽아놔라고 그걸 설치를 해놨잖아요. 근데 꼭 이게 바닥에 구불러 다닌다든지. 너 중간자잖아. 이제 설거지의 끝은 주변 물기 닦기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다던가. 근데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처음엔 이런 걸로 이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 태도 이런 걸로 이제 점점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이번에 싸운 거는 한 가지다. 그러면 이미 일상에 쌓인 게 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튀어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터뜨렸어.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외동으로 혼자 자라가지고 좀 저의 그 바운더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는 게 싫더라고요. 수건을 쓰려면 한 개를 쓰고 빨던 말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 대신 내 수건 건들지 마라. 약간 이런 주의예요. 저는. 저의 규칙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난잡하긴 한데 나는 그 안에 그 모든 걸 존중해 주는데 나의 이 난잡함을 왜 존중해 주지 않느냐. 내가 뭐 수건 좀 썼어. 난잡하게.
그 저의 규칙은 있어요. 제가 뭐 완전히 더럽게 살고 이런 건 아니고 집안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설거지도 거의 다 제가 하고요. 근데 그 물이 튀어 있는 걸 그걸로 뭐라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니까 저는 그걸로 뭐라 하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그러면 제가 설거지했으면 물기는 뭐 조용히 닦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게 코드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 예. 우리 남성분이 난잡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만약에 아내분이 여보 나 이거 한 김에 조금만 다음에는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연히 다 닦죠 거기는. 예. 근데 물기 안 보이나 이러면은 물기 안 눈깔이야. 눈깔이 달렸으면 물기 좀 봐라. 그래서 그러면은 좀 그 말투에서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얘기를 하려면 조금 말을 뭐 여보 나 이거 이렇게만 조금 해주면 자기 불편한데 그래도 나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난잡한 여보. 이러면 그렇게 하는 아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걸 미리 알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근데 이 정도 싸울 줄은 몰랐죠 당연히. 대신 싸움이 이렇게까지 셀 줄은 몰랐어요? 그건 몰랐죠 당연히. 일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약간 제가 처음부터 말을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엔 저도 정말 신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예쁘게 말하고 그 막 미디어에 보이는 예쁜 신혼부부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물기를 봤을 때 모르겠지만 제가 몰래 많이 닦았어요. 몰래 많이 닦고 처음에는 닦다가 어느 날 이제 평생 닦고 있을 순 없으니까 평생 몰래 할 순 없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설거지의 끝이 왜 물기 닦기인지 알아 이러면서 괜찮게 얘기했네. 근데 이제 그래 하고 안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번이 그래 하고 안 되고. 닦다 보니까 저도 이제 물기 안 보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빌드업이 있었구나. 아니 집안일 말고는 다른 일로는 안 싸우세요? 제가 노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밤늦게까지 노는 게 돌아다니지. 굉장히 눈치가 보였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신혼집이 마침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이 사는 위치고 크루들이 있는 곳으로 갔구나. 이제 늦게 다닌다고 이제 뭐라 하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봉인 해제다. 아싸.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고 남편은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유부녀인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와이프가 자꾸 밤늦게까지 놀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별로였던 거죠. 몇 시까지? 새벽 3시, 4시, 새벽 3시, 4시. 남편 쪽으로. 저는 이제 서로의 그런 바운더리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는 새벽에 좀 와주지 마라. 내가 잠에서 깨고 그러면 또 못 자니까. 그럴 거면 자고 아침에 와라 이랬는데 아침 7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여성분 사실 지금 빠따 맞아야 되거든요. 해결책이 없고. 해결책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두 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눈을 정말 부릅뜨고 보고 결혼하면 좀 이렇게 감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결혼 전에는 도파민 때문에 안 보이지. 이렇게 안 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이렇게 보는 느낌인 거죠. 사실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어의 궁합이 중요하다는 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어떻고 행동 패턴이 어떻고 반응 패턴이 어떤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수용성이 있나.
그리고 기분이 나빴을 때 말투가 어떤가. 뭐 이런 너무 일상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고 결혼을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연합을 잘하냐면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서기 한 사람. 두 번째 자기 안에 여유의 공간을 좀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복 같은 사람이 있고 양복 같은 사람이 있대요. 양복은 입체적인 옷이래요. 양복은 여기에 이렇게 입체적이잖아요. 근데 한복은 평면의 옷이래요. 한복은 도포자락 같은 거 펼치면 거의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복은 입는 거라고 안 하고 두르는 거라고 한대요. 이렇게 두르잖아요. 두루마기. 아, 그래서 두루마기구나. 그러니까 살이 어느 정도 쪄도 평면이니까 얘가 여분이 있어요. 근데 양복은 입체니까 내가 여기서 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즉 결혼도 사람과 옷 같은 느낌인데 이 사람 좀 변했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거든요. 남자도 원래 그 남자였어. 그때 도파민 나올 때 잠깐 막 게임하고 놀아준 거예요. 그냥 막 미쳐가지고. 근데 이제 도파민 안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 나도 좀 고요하게 충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지금 변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면적인 옷이야. 이 남자 이렇게 감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복도 보면은요 안에 시접이라는 게 있어요. 겹쳐가지고 박음질 해놓은 거. 그래서 내가 좀 살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거 뜯어서 늘리면 돼요. 그래서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자기를 거울 앞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마음에 시접은 있는지, 나는 너무 입체적인 사람인지, 뭔가를 좀 두를 만한 사람인지.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맞추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어렵죠. 특히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아내는 제 얼굴도 보기 싫은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낮 12시든 낮 12시든 밤 12시든 상관없이 집을 나가요. 어이구. 대체 어디로 가는지 언제 올 건지도 알 수 없고 매번 연락이 두절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싸우면 가출하는 우리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싸우면은 네네. 가끔 상상은 해봐요. 내가 이대로 나간다면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치 생각을 하게 되지. 상상만의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러기 힘들어. 상상만 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일단 만나보시죠. 네. 어디 계시죠? 제일 처음 아내가 가출한 걸 목격했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갑자기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어디 가냐. 이게 시간이 뭐 12시 뭐 11시 이러니까 밤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놀라서 이제 옷을 얼른 갖춰 입고 따라 나갔죠. 근데 이제 못 찾았어요. 계속 돌다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연락이 안 닿아서 카톡을 남겼죠. 어디냐 지금 걱정되니까 빨리 좀 들어와라. 아니 그래도 이제 늦은 시간에 아내가 나가면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내를 한번 좀 말려보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지 마 이렇게. 이제 아내가 좀 운동을 잘해서 힘이 좋아요. 그래서 아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딸려 나가는. 자기가 가지 마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새끼. 와. 진짜 뒤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왜 집을 나가는 겁니까? 싸우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유들은 좀 다양하겠지만 보통 이제 집안일 관련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면은 바로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청소 같은 거는 저희 둘 다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내일이나 모레 한 번에 몰아서 하자. 아, 쌓아두는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하면 이제 그게 와이프는 서운한 거죠. 근데 아내분께 물어볼게요. 왜 화가 나실 때마다 이제 조금 못 참고 밖에 나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항상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식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처음에는 뭐 화장실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혼자만의 시간 안 주는구나. 방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있으면은 나와서 얘기하자 그러고 그래, 내가 생각했네. 저긴 남자가 내가. 아, 저긴 남자고 그게 역할이고 남자가 나고. 그냥 저는 이제 화가 나면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전화기를 켜고 그냥 적어요. 왜 화났는지. 이제 연애 때는 제가 그런 걸 항상 뭐 떨어져 있으니까 연애 때는 같이 안 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싸울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씨. 아니 근데 사람은 성향상 집동물이 있고 야생동물이 있는 것 같아요. 집동물은 누구냐?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자랐냐? 요즘에 집동물의 대표가 개잖아요. 강아지. 근데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은 자기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해요. 내가 되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막 표정도 엄청 밝아, 막 애들이 막. 진짜 얼굴에 털이 있는데도 표정이 보여요. 맞아요. 막 슬픈 것도 보이고, 네, 보여요. 애가 되게 기뻐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잖아요. 막 산책 시켜주고, 똥 싸면 어떻게 해줘요? 치워준다. 비닐로 치워주고. 그리고 똥 쌌다고 칭찬해. 칭찬도 해주고 맞네. 또 칭찬해주잖아. 남편이 똥 싸서 칭찬받는 집이 있어요? 남편은 똥 싸면 아우 좀 닦고 해! 문 닫고 싸! 냄새 뭘 처먹었는지 아주 그냥. 근데 좀 야생동물 같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설표범, 치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의 무리 안 짓고 지 혼자만 살다가 그냥 교미할 때만 딱 암컷을 만났다가 또 자기 혼자 살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막 그렇게 누가 뭐 아우 너무 아프지 이런 거 없고 내가 잘해도 막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시험 합격했어? 대단하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자만하지 마. 자만. 뭐 됐다고 생각하면 넘어져. 뭐 하나 됐다고 벨벨벨벨벨벨 저놈의 새끼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떻게 성장 과정이 어떤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막 왜 그래 막 이런 환경보다는 좀 잘하지 그랬어 약간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이제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야생성. 그러면 이 야생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야생동물이라고 안 아프겠어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치료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되게 하는 게 뭐밖에 없냐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동굴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리고 눈을 감고 먹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포유류 중에 아플 때 먹는 거 인간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인간은 아프면 야 먹어. 야 재성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이겨내 지민아 먹어. 그래야 먹어. 기운 내지. 스트레스 발버. 그렇지. 그래야 풀려요. 보통 포유류들은 아프면 일단 금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먹지도 않아. 나 여기서 눈을 감고 좀 차분하게 이 공간이 필요해. 근데 자꾸 이 공간으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화하자고. 대화해. 자기야 대화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아내의 이런 성향을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 가까운 속성은 이 사람이 해오던 패턴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더 가깝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는 싸울 수 있잖아요. 또 싸우면 이제 아내가 또 똑같은 패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공간이 좀 필요하구나. 인정해 주자.
근데 아내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진짜 우리도 계속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메시지 한 번 정도는 해주자. 자기야, 나 30분만 있다 들어갈게. 그러면 이제 남편분도 아, 그래, 걱정돼서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고 연락하고 얼른 들어와. 자기 시간 보내다가. 그리고 이걸 근본적으로 좋게 하려면 이제 결혼 초기 때 우리가 지금 사랑이 그래도 몽실몽실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과거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속살입니다. 결혼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살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10년, 20년 되면 이거 그냥 동물의 왕국이야, 그냥. 예? 뭐 속옷 입고 아내가 지나간다고 막 야하고 흥분할 것 같아요. 아, 좀 집에선 좀! 아, 왜 그렇게 옷을 입냐고. 다 같이 사는 데서. 살이 아니야. 진짜 살은 마음. 내 과거에 묻어둔 그 이야기. 그거를 스킨십 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결혼 23년 차 부부입니다. 네. 남편의 가게를 도운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제 나이 올해 49살. 제 딴에는 열심히 해보려는데 전산 업무는 처음인지라 실수가 생겨요. 그런데 남편이 응원은커녕 일 더럽게 못한다. 넌 출근할 때마다 기억이 리셋돼서 오냐? 이렇게 막말로 구박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혼이 났어요. 이제 남편 전화만 와도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거릴 지경입니다. 남편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일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부딪히면서 일해야 할까요? 아내분들이 아까 화 단단히 나셨는데 지금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 저 뒤에 유독 아까도 뛰셨고 눈에 띄셨거든요. 핑크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시고. BBD색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부품 가게를 하거든요. 카센터십니까? 아니요. 그냥 카센터에 부품을 납품해주는. 부품만.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직업이긴 하네요. 근데 저희 신랑은 20여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가게를 차려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사람 쓰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보고 같이 해보자고. 근데 저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너무 갭 차이가 심한데 어린이집과 20년 자동차 저는 어린이집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동떨어진 그 일을 하는데 간단하대요. 전산 업무만 하면 된대요. 간단하대요? 아주 간단하대요. 단순 업무래요. 그러면 뭐 하겠다 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신생한테 앉으라고. 그러니까 주입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저 빨리 일을 배우라고. 주입을 막 시키다 보니까는 이제 과부하가 오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한 초반쯤에 전화로 와가지고 빨리 찾아봐라. 근데 앞에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잡해. 어디야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는 아우 씨 옆에 있었으면 좁혔으면 좋겠다면서. 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론 제가 스스로 못한다는 게 화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난 집에 간다. 못다니 싸고 그냥 집에 갔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번 설에도 이제 일을 너무 못해 1년이 됐는데도 조금 서툴고 일을 못하니까 장모님한테 이제는 반품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고 이제 좀 위로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고장난 걸 왜 나한테 보내냐고. 고쳐서 쓰게.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면서 이제 좀 지능적으로 별명까지 붙여주신다고. 별명이 어느 순간 야 문갑이 이러는 거예요. 문갑이가 뭐? 문갑이? 댄서 아닙니까 댄서? 네. 약간 댄서 느낌이 있으세요. 문디 가시나 비실비실 돼서는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가게에 들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문세유라고. 문세유는 뭐예요? 문디 새끼 육각들. 네, 그렇게 들고양이한테 약간 이제 풀죠 마음을. 그러니까 같이 이 일을 같이 하기 전에는 되게 자상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 스토커 수준으로 저한테 많이 집착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보시기에는 아내분께서 업무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시나요? 일하는 거에 100 중에 90을 제가 하거든요. 나머지 10만 좀 보조를 해도 이렇게 했었는데 좀 제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고 했었는데 그건 뭐 다른 그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옆에 애한테 그냥 아유 좀 한 대 찝어갔으면 좋겠네. 요런 뉘앙스였지 뭘 좁힌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래. 정확히 워딩이 좁혀버리고 싶다였다고. 가끔 가다가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개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너무 심하다. 전체적인 맥락을 들어야지 한 가지만 찝어보면 저는 죽일 놈 돼요. 빌드업이 명분이 뭐가 있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다 싶었던 그럼 아내의 실수. 저희 와이프의 실수는 거의 뭐 없죠. 너무 예쁜데 하는 것마다 다 예뻐요. 우세가 지금 기울어서 지금 둘 중에 한 저쪽으로 명은 기울어서. 확실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한 6, 7%, 8, 9%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럼 좀 가르쳐 주시지 자상하게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 써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면 또 백지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빨리 알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건 말을 해줘도 뇌가 잘 안 받아들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데 디자인만 좋아하지 부품은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은 제가 그거 하는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부품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아내분은 차를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시니까 이게 방대하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또 남편분 입장에서는 야, 그 쇼바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건 또 엔진에 들어가는 걸 넣어버렸네. 그러면 야, 이거 저 한 번에 이거 저 왔다 갔다 저 몇 번을 힘들고로 그냥 문갑이. 한 15년 전에 중학생 친구들 강연을 간 거예요. 남자애들만 1000명이 왔더라고요. 최악인데요. 벌써 생각해도 지금 1000명이 진짜 거짓말 저 일도 안 하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누군가 다른 게 내 몸을 지배할 텐데. 근데 애들이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강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드립에 오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드립 오바하니까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나이 먹고 고생한다 씨. 나와서 애들한테 새끼들 안 돼. 중학교 이놈의 새끼들 전부 해병대 가야 돼. 새끼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연예인이 왔어야 되는데 나 같은 강사가 와가지고 재밌게도 못 해주고 의미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이렇게 제가 한 몇 주 보냈거든요. 내 직업은 의미가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못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내분이 뭐 남편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계속 화만 나게 하네. 나는 쓸모가 없구나. 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나는 막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람의 말이 크게 확장돼서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0년, 20년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막 은퇴하고 저기 부품센터 은퇴했는데도 또 기분 나쁘면 또 말을 해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기억 안 나지? 문갑이. 나는 뭐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그거는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기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나도 잘해주고 싶어. 근데 한다고 했는데 또 큰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남편은 나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까지 해? 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나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장. 그냥 뼈에 각인, 마음에 각인.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 때 상처를 잘 받는데요. 가난할 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 상처를 받고, 신인일 때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처럼 다른 분들도 지금 세상에 적응이 안 되고 내가 이때까지 했는 건데 나 또 새로운 업무를 했어요. 그럼 그때 상처를 잘 받고 그때 감동도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남편도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가족 더 잘하자고 하는 거지만, 내가 상처를 줬다라는 사람은 야, 나 그렇게까지 안 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더 화가 안 풀리니까 내가 더 오버해서 사과해야지. 그때 미안하다. 진짜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진짜 자기야. 나 자동차 부품 나온 걸로 반지나 하나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글쎄요, 뭐 와이프한테 해줄 말은 다른 건 없고, 너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 있고, 네 문갑이 네가 존재해야지만이 내가 존재하니까. 아니, 저는 너의 존재 이유는 부품 가게에 있어. 저는 이럴 줄 알고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해가지고. 근데 너무 스윗하시네요. 가비바라기. 우리 남편은 매 순간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방에서 불이라도 켜놓고 나오면 불 꺼! 하고 급발진해. 가스밸브 열려 있는 게 보이면 가스!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걸 꼭 화를 내면서 말해요. 남편은 말하지 않으면 우라통이 터진다는데 듣는 제가 더 우라통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직접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세요? 이분 아까 그분인데? 수돗물 마시는 분? 돈 아까워. 그거 무슨 뭐 1,000원, 1,500원짜리를 뭐 3,000원, 5,000원 주고 먹어? 그냥 수돗물 좀 이렇게 먹고 입 헹궈서 안 죽을 만큼으로 유지하겠다. 그 진짜 몇 명 안 되는 호텔에서 수돗물 드시는 분. 우라통이 이제 터진다고 해주셨거든요. 아니 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길래? 보여주신 그대로. 가스! 언제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네, 같이 살면서. 결혼 전에는 되게 성격이 좋았어요. 잘해주고. 그때는 호르몬 나와서 미쳤을 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빨래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바로 화를 내요.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좀 그렇다. 이러면 또 수돗물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말투가 어때요? 그때 또 빨래 안 했어 이걸 또 빨래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빨래 안 했어? 후자. 네. 또 빨래 안 했어? 이래요. 그러면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지금 아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이혼해도 되는데. 마지막 찬스예요. 근데 왜 아내분한테 말투가 이렇게 왜 그렇죠? 이게 뇌에서 나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 아내는 내 자신이다. 네, 가족이니까. 그 얘기는 어떤 강연을 듣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듣은 거예요? TV에서 어딘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을 들었네요. 배우자는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화를 내신 적은 있어요? 네, 저도 자주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바로 내니까 네. 왜 화를 내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때부터. 그럼 말 딱 하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거네. 네. 그러면 동굴 앞에 공구리를 쳐버려요, 그냥. 못 나오게. 본인이 그렇게 확 얘기하고 입을 딱 닫으시면 이렇게 미안하단 말 안 하시고 그러신다면서요? 그쵸, 예. 먼저 다가와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먹자, 배달시켜서 먹자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해요.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이러고 들으려고 저도 근데 사과하는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한테 들으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화내는 목소리가 아예 네네. 상상조차 안 되는데 이게 모습이 달라요. 집에서는 엄청 까불거든요. 네. 밖에서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다가 집에 가면 빨리. 자 그러니까 몰아치는 와이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남편분도 다 미안하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알고 또 내 엄마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또 여기 있고 그 원인 제공은 내가 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대화하자고 이러면 안 나오거든요. 나와서 먹어. 그래야 내가 모가지도 칠 거 아니야. 먹어. 딱 먹어. 먹어. 근데 여기서 되게 고마운 건 그때 아내분이 이 남자를 완전히 딱 몰아채웠으면 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분이 시켰어. 자기 좋아하는 거. 나와서 먹어. 말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마음에 사실 우리가 이게 아내하고의 그 일 이전에 내 어렸을 적 내 부모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선생님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말을 그렇게 아들이 뭔가를 실수했을 때 야 괜찮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이러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이 새끼 아빠가 몇 번 얘기했어. 이 새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너.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급발진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다. 그럼 이런 거네. 아버지가 이 새끼 너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딱 그러면 엄마가 여보 도전 좀 해! 이 새끼! 엄마가 네 친구야! 어디서 엄마한테 말버릇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우리의 부모님한테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애를 대해주는 에너지, 눈빛 그런 걸 아이가 섬세할수록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아이한테는 되게 우주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편분은 그 안에 이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 오면 딱딱딱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엄마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딱 뭔가 딱딱딱 이런 엄마들은 그걸 딱 못 참아 주시더라고요. 결국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들이 그거 모르고 본인은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 거지. 엄마 없으면 굶어 죽어. 새 엄마 와서 좋아 죽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런 애였잖아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느 정도 크면 튕겨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받으신 것 같아요. 대꾸 안 하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계속 뭐라고 하면 듣고 아빠 엄마 무섭고 이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들에게 틈을 좀 줘라. 엄마들도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올 때만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가 크는 동안은 좀 한 30% 20%는 지저분하게 내버려 둬라. 아내분이 그렇게 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해주니까 여기까지 관계가 온 것 같아요. 좋은 아내를 만나신 것 같아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과 둘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살다 보니 대면대면해지고 같이 있으면 할 말도 없어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랑 차를 탔는데 정적이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옆집 아저씨랑 있는 것처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고작 몇 분 거리인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에 정적 대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계시는군요. 지금 언뜻 보기에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아니 그리고 지금 근데 왜 하필이 뭐 의자가 좀 갈라져 있어요? 저도 오자마자 이게 의자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저희 사연이 이런데 또. 근데 지금도 굳이 남편분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아내랑 그러니까, 떨어진 느낌인데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굳이. 네. 예. 속성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적 불안감. 그래서 좀 자기 음식이 최고야 이런 것들. 내 그건 맞다면 내 식이래. 한대 질문이라서 왠지 조금 잔인해지는데요. 어떤 질문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분 마이크 좀 잡고 얘기해 주세요.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몸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가지고 피해주는 건데요. 근데 오시는 길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인천에서 오는데 올 때도 그냥 본인 운전에 집중하고 본인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왔어. 블루투스 끼고 운전을 하시다고요? 블루투스 끼고 그렇게 그럼 차 안에 있을 때가 좀 제일 어색한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애 쌍둥이.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쌍둥이 7살을 키워요. 남자애 쌍둥이. 근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집이 정말 전쟁터예요 늘. 늘 저희는 이제 조용했음을 늘 바래요. 근데 막상 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이제 단둘이 남게 되면 그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제일 최근에 그러면 두 분 데이트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요. 여기 오는 길. 영화를 보러 가도 애기들이 무조건 함께 있으니까 둘이 있을 때는 이제 오늘이 정말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데이트였던 거죠. 아니 혹시 아내분이 조금 어색해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제가 말이 없어가지고요. 아, 평소에도.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대화를 했어요? 집사람이 많이 얘기했고요. 제가 다 말을 해요. 아, 그럼 애초에 연애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자고 나면 좀 이렇게 못다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이라 아. 아이들하고 같이 자요. 몇 시?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세상에. 혹시 애들 몇 시에 자요? 9시 뭐 10시 이렇게 자요. 아, 3시간 느려요. 네, 네. 6시에 자야 돼요. 몇 시? 그 9시에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예, 제가 9시 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몸이 약간 허약 체질. 아니, 뭐 다음날 새벽에 나가가지고요. 아, 일이 새벽 일을 네. 하시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아, 새벽 4시에 나갑니다. 그럼 아내분은? 저도 출근을 해요. 아, 그럼 패턴이 아예 다르시군요. 네, 네, 뭐 그렇죠. 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흘렀으면은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시간이 딱 나서 그치, 만들죠. 둘이 딱 있게 되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네. 때도 있는데. 네. 네,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도파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저랑 우리는 도파민이 바닥났나 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나오셨나요? 그럼 어떠셨어요? 초반엔 넘쳐 흘렀을 거예요. 넘쳐 흘렀을 텐데 근데 쌍둥이 낳고 이 육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럼 이제 그래도 꽤 쌍둥이 낳기까지 되게 막 이렇게 열정적인 그 시기가 있었네요. 열정적이었으니까 쌍둥이가 나왔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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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 표면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근원적인 얘기를 서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결혼을 하면 자기의 이름이 좀 없는 나라 같아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아빠 역할, 남편 역할. 그럼 계속 역할은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또 미안해해요. 자기가 그렇게 못 해주는 거.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해. 아이씨,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도 못 해주고. 블루투스를 껴야지. 블루투스를 껴야지. 아이씨. 계속 블루투스만 끼게 되고. 또 어느 날 나 그렇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자기야. 왜 이렇게 어색해?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기야 나랑 있는데 지금 블루투스 꽂고 지금 뇌에다 지금 기분 좋게 자기랑 가려고 하잖아 데이트. 지금 다른 부부는 6시에 애 재우고 나서 지금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남편에게 저 아내에게 우리의 이름이 좀 있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지난 아마 한 10년 가까이 5년 가까이 우리의 이름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만 살았을 거요.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보통 우리의 부모가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을 짓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게 소망을 담아서 보통 2자를 짓는 겁니다. 창성할 창의 구수로. 구슬처럼 빛나게 이렇게 일이 잘 되어라. 그래서 그걸 부르는 거잖아요. 부른다는 건 일종의 소망이고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박대진이요. 대자 진자. 대자는 무슨 대예요? 큰 데의 별진이요. 그러면 큰 별이 되어라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큰 별처럼 될 사람아. 너 큰 별처럼 되어라. 근데 20살이 넘으면 저는 자기의 이름은 자기가 한번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명 말고
그러면 20살 이상 넘은 우리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으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내 개인으로서의 내 소망이 자기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들어도 숨을 쉬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또 이렇게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그래야 생명의 에너지가 도니까 여자로도 보이고 부부관계도 하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들이 자기의 이름이 20%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소망이.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의 그 20%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신호를 좀 정하고 갈까요? 네. 아, 뭐 부부관계 남편분한테. 하자 신호야? 네? 신호야? 네? 아니 우리 즐겁게 살자 출발하자 화이팅 뭐 이런 거. 아 그래. 아 저는 부부관계 하자는 신호를 주로 서로 주는 거라는 걸 알고. 겸사겸사 다 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부부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좀 저희 뭐 퍼포먼스 되나 오늘 뭐 이게.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우리 부부관계 뭐 자기 할까 그걸 저 김창호를 볼까 이걸로 하는 걸로. Let's get it on 뭐 이런 걸로. Let's get it on 뭐 이런 걸로. 오늘 Let's get it on.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자격증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자격증 있으신 분들. 아니 어떻게? 어떻게 시동을 거세요? 용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막 잦은 부부관계 횟수보다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걸로 이제 그게 좀 분명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오늘 돌아가는 좀 차 안에서는 블루투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블루투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걸 깨 부셔야 돼 그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